이번 사건은요. 네.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강원도 평창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또는 강원도 강사장 살인 사건. 강 사장은 그 피해 남성분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제목을 제가 어떻게 붙였냐면 생의 끝에서 이렇게 붙였어요. 생애 끝에서. 생의 끝에서 이제 그 이유는 이따가 이제 설명이 끝나면 제가 왜 생의 끝에서 이렇게 붙였는지 나올 것 같아요. 교수님 빨간 글씨로 생애 끝에서라고 딱 찍으신 거예요. 네. 순간 처음 볼 때는 몰랐다가 마지막에 딱 그래서 라고 딱 고개가 끄덕끄덕 되더라고요. 네. 이 사건은요 2000년도 일어났어요. 2000년도. 21년 전이에요. 와. 2000년 11월 5일 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그죠? 아니죠. 21년 전. 깜짝 21년 전 깜짝 놀랐네. 21년 전이죠. 네. 아유, 11년 전이었으면 좋겠다. 저도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강원도 평창에서 이 비닐을 제조하는 업체, 비닐 제조업체 사장 강모 씨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49살인데 이분이 사라졌어요. 네. 그냥 아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거 실종 신고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강원청에서 경찰들이 그렇죠. 뭐 실종 신고 받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실이랑 이런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금품이 없어진 정황을 파악하게 된 뭐뭐 거예요. 없어졌죠? 수표 2억 원과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한테 연락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네. 그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다량의 그 현금과 수표가 같이 없어졌다 동시에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긴장하게 되죠. 이건 살해됐을 가능성 물론 실종 신고자들한테는 말을 그렇게 못하죠. 네. 그렇지만 경찰들 마음속에는 이거 살인 사건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찰은 살해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뭐 본인이 돈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경찰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강 사장과 연관 있는 사람들을 또 뭐 채무 관계라든지 아니면 원한 관계라든지 이런 주변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 그때 이 강 사장하고 채권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예. 경비부장 경비 반장. 아마 그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 경비반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종업원 몇 명이 있었나 봐요. 예. 그 사람들과 돈거래가 있음을 파악하고 용의선상에 일단 올려놓고 수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어떤 사람은 한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한 5천만 원 이렇게 돈을 빌린 것 같아요. 와. 사장으로부터. 근데 무슨 직원들한테 사장이 이렇게 그 큰 돈을 이렇게 빌려주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의심스럽죠. 돈 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강 사장한테 해코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혐의점도 있어 보이지만 근데 이게 정황상이고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의심만 가는 거지 뭐 딱히 증거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범죄를 입증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되면서 실종 사건이죠. 장기 실종 사건. 강 씨가 어디서 솔직히 살해돼서 죽어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용의군에 올려놓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강 사장이 실종된 상태예요. 죽었다는 증거 없어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강 사장한테 돈 빌렸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용의선상에는 두지만 그 사람들을 그 날짜도 특정이 어렵잖아. 그쵸.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신 어디 있었어? 이거 알리바이 막 돼? 이렇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용의선상에는 두고 있어요. 만일의 살인 사건이라면 니네들도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이야 하는 인식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혹시 사람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살해됐다면 시신이 발견되면 이 사람 집중적으로 파겠죠. 네. 그러니까 은밀히 이 사람들 언저리에 수사는 하는 겁니다. 경찰이. 사실 사라진 수표에 대한 그렇죠. 흔적이라도 나왔으면 추적하죠. 예. 추적을 했을 텐데 아마 그런 증거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는 현재 상태는 없는 거예요.
네. 응.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 종결, 그러니까 장기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바꿔놓은 거죠, 그렇게. 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요.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야, 이거 반전이 일어나요. 네. 11년 만입니다, 교수님. 예, 2011년 4월 달. 네. 2011년 4월 달에 이 사라진 강 사장의 형이 있어요. 그 형한테 전화가 하나 드리러 걸려와요. 받았어요. 경비반장이야, 옛날에 근무하던 경비반장. 그 채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의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양씨인데 59살이에요. 네. 59세. 그 경비반장이 또르륵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근데 이제 이 강 사장 형하고 그 경비반장은 예전부터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대요. 그러니까 전화가 걸려오니까 웬일이야 하고 전화 딱 했는데 여기 이 사람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와. 저는 이거 네, 소름이 오싹 네. 끼치죠. 아무리 그래도 저는 어떻게 이런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야. 싶은데 당신 동생 어디 있는 줄 알아? 당신 동생 유골 찾고 싶지? 내가 당신 동생 유골 있는 걸 알아. 우리 찾아서 같이 보험금 한 20억 정도 되는데 나눠 갖자. 이렇게. 예. 와. 그러니까 이 사람 그 경비반장이 전화한 거는 그거야. 여기는 이제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써놨는데 원래 원어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강 사장이죠. 이 형이니까 강 사장. 그 동생 뼈가 있는 데를 내가 알아. 동생 뼈가 있는데 뼈. 유골도 아니고 뼈. 뼈가 있는 데를 내가 좀 아는데 내가 거기 알려줄 테니까 그거 알게 되면 강 사장 앞으로 된 실종 상태에서는 보험금 못 받잖아요. 사망보험금이나 네, 이런 거. 네. 뼈가 있는 데를 내가 아는데 거기 알려줄 테니까 강 사장 찾고 보험금 받아가지고 이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나오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알아. 사장 사망 했을 때 보험금이 보험금. 20억 정도 된다는 것까지 알아.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하고 좀 반반 나누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강 사장 형이. 근데 이 강 사장 형도요. 이 경비반장을 좀 의심하고는 있었대요. 맞아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이런 전화가 걸려오니까 어떻겠어요? 확신이지 뭐. 내 없어진 동생의 뼈가 있는 곳을 안다는 얘기는 뼈가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네. 뜻이고 죽은 데를 안다는 거는 죽인 놈만 아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이 사람도 신고를 하는데 네. 그때 이 즈음에 신고가 또 들어와요. 이미 경찰에 또 다른 제보가 좀 들어와 있었어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그 경비반장이었던 사람이 형한테 전화를 해서 또 그 강 씨의 형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이거 말고 경찰서에 제보가 있었어요. 제보가 있었어요. 그 제보가 뭐냐면 네. 이제 브로커 일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에 이제 이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그 실종된 사람 시체가 있는 데를 안다고 그런다. 근데 이거 나를 시켜서 네가 한번 그 유가족들 한번 찔러봐. 찔러봐가지고 그 유골 차수 주는 조건으로 보험 나오면 좀 나눠 쓰자고 이렇게 한번 네가 다이렉트로 한번 얘기해봐. 나는 나설 입장이 못 돼. 그러면서 그 브로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전화는 못하고 강 사장 아까 경비반장은 직접 형한테 했지만 그러면 이건 딴 놈이라는 뜻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양 씨는 형 루트로 직접 왔었고 지금 이 브로커한테 부탁한 사람은 그 딴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범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긴장했죠.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게 실종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뭐 살인 사건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소스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엄재광 노원경찰서 강력 5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건은 강원도 평창인데. 그렇습니다. 제보는 서울 쪽으로 온 거예요. 네. 그 엄재광 노원서 강력 5팀장. 이 사람이 제보를 받았는데 네. 이제 엄재광 팀장 얘기는 경비반장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경비반장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전화를 강씨 형 할 때는 이 경제도 어렵고 아주 힘들 때 이제 형으로
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 뼈 있는 데를 아는데 뼈 유골이라 소리 안 하세요? 동생 뼈 있는 데 알고 있다. 그 동생 사망보험금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반띵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내 동생 뼈 있는데 안다는 소리는 내 동생 죽었고 내 동생 죽인 놈들이 뼈 있는 거 아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래서 나중에 그럼 경비반장이 양 씨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살해하고 어디다 뼈 숨긴 거야? 라고 했더니 이 양 씨가 경비반장 양 씨가 이럽니다. 내가 언제 뼈 있는데 안다고 했지. 사람 죽였다고 했습니까? 맞아. 그렇게 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뼈 있는 곳만 압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 경비반장 양 씨는 어떤 놈이냐? 네. 어떤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경비반장 양 씨는 네. 2000년 당시에 이 그 강 사장 실종 당시에 그 용의선상에 아까 올랐었던 사람 맞죠? 네. 채무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없어갖고 뭐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건, 그 실종 사건이 난 직후에 이 사람이 중국으로 떠났었어요. 이건 내가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 도주한 겁니다. 그렇죠. 중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요. 네. 한국으로 들어와서 무슨 다른 사건을 일으켜갖고 교도소에 수감이 돼요. 아. 그 교도소 수감됐다가 최근에 출소한 사람이에요. 네. 그 자꾸 맞아 들어가죠. 네. 진짜 이 사람이 범인이겠다 싶은데요. 아까 교수님이 생애 끝에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점점 그게 이유가 나옵니다. 이 양 씨는요, 2011년 이렇게 전화를 할 당시에 위암 사기였대요. 위암 사기로 수술을 받고 요양원 두 곳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었대요. 뭐 돈이 변변치 않으니까 요양원에서 자꾸 나가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또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뭐 대소변도 가리지도 못하고 약간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로운 거는요, 아주 짧은 순간의 차이로 네. 그 강 사장의 형한테 당신 동생의 뼈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때는 지가 암인 줄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 며칠 후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사기였던 거예요. 그럼 교수님, 네.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 출소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가서 형한테 얘기를 하고 났는데 몇 시간 있다가 얼마 자기가 얼마 안 있다 자기가 위암인 걸 선고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한테 전화했을 때는 지가 출소하고 나서 뭐 힘들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강 사장 형한테 전화해서 뼈 있는 곳 알려줄 테니까 사망보험금 타서 나누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건데 그 이제 강 사장 형이 바로 대답 안 했잖아요.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그 시간 약간 끄는 사이에 며칠 상간에 이 사람이 폭곡거라진 거예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야. 그래서 수술을 받고 이때는 이제 요양원으로 전전한 거야. 이제 지가 뭐 뼈 있는데 뭐 연락한 거 이런 거 정도는 이제 다 잊어버린 거지.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쵸. 그렇지만 경찰에 이 소스가 딱 들어오니까 엄재광 팀장이 내가 어제 엄재광 팀장하고 통화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못했어요. 그 팀장이 바로 요놈 경비반장 요양원으로 찾아갑니다. 바로 찾아갑니다. 근데 네. 사회 기미가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치료도 안 된다는 말을 이제 받았대요. 끝난 거죠, 이 사람은. 네, 네. 얼마 몇 개월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염 팀장이 아마 설득을 했나 봐요. 자백해라. 가족, 유가족을 생각기도 하고 당신 가족 생각해서라도 빨리 자백하고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니냐. 좀 자백하고 홀가분하게 가라. 이 사람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그냥 내가 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나 잘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면서 뻗대고 그다음에 나 뭐 며칠 안 있으면 뭐 죽을 사람인데 나 저 경찰이 와 그렇게 쪼고 힘들게 하지 마쇼 뭐 이러면서 개긴 거예요, 속된 말로. 근데 이제 이거를 참 형사들이 잘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팀장급이 붙은 건 잘한 거예요. 젊고 혈기 왕성한 그 젊은 형사들 같으면 에이씨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팀장급이 붙어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지 마라. 당신이 뼈 있는 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냐. 그리고 그 사건 초기에도 솔직히 당신 의심했었다, 경찰에서. 이런 얘기하면서 자 그래 당신 말대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 사실 아니냐. 그러면 당신 남은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자백하고 툴툴 털고 가는 게 어차피 당신 처벌도 안 받을 건데 그게 사람으로서 도리 아니냐. 이거를 1시간이라고 뭐 이거 언론 자료에 나오는데 사실 한 3시간 설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백하면 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들어갈 일이 없지. 그러니까 엄 팀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아 들어갈 일 없다. 일단 자백만 해라. 그리고 수사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 또 끈다. 그리고 제 그거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그건 뭐 처벌 유무 이거는 어차피 이놈도 전과자고 교도소 들락거리는 놈이라 자기 그 상태에서 처벌 못하고 구속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걸 가지고 접근하면은 실패해요. 그거는 절대 그 얘기해가지고 처벌 뭐 여부 가지고는 그 사람 설득 안 되고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인생, 이 삶, 그 다음에 도리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죽기 전에 남아있는 가족은 굉장히 중요해요. 죽기 전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는 죽어도 너 남아있는 가족들 그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막말로. 이렇게 아마 거의 3시간을 설득을 했더니 결국은 그냥 오열했어요. 오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오열하면서 사실은 내가 강 사장 죽였다. 아직도 나 눈만 감으면 그 강 사장 얼굴이 떠오른다. 너무 잘못했다. 죄송하다. 근데 그때 사실은 강 사장이 내 집사람을 건드린 것 같아서 내가 좀 원한이 좀 있었다. 근데 진짜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또 했다 그래요.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자백을 하려면 사실 돈이 없어졌다면 돈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면 뭐예요? 채무도 있었을 텐데. 5천 정도 된대요. 경비반장 같은 경우는. 네. 제일 많아요, 지가. 근데 무슨 자기 아내를 건드린 것 같아서 자기가 화가 나서. 그 얘기는 하여튼 곁들여서 했고요. 네. 4시간 정도 자백을 했어요. 4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4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다 털어놓고 나니까 홀가분하다. 이러면서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혼자 한 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공범 둘이 있습니다. 네. 그 공범 이제 2사람을 아마 이따가 나오겠지만 김 씨하고 서 씨를 이제 더 얘기를 해요. 2사람을. 네. 그렇게 해서 경찰이 그 4시간 조사를 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위에 와서 보고 했겠죠. 네. 그거 만지고 있는 사이에 자백하고 6일 뒤에 실제로 이 사람은 사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 가는 그렇죠. 마지막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엄 팀장님이 그걸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죠. 이거 내 자백 내용 보면 이렇더라고요. 회사 직원들하고 사장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다. 전부 빚진 놈들이니까 사장한테. 네. 그래서 우리가 빌린 돈 1억 2천 합계 1억 2천만 원 갚을 테니까 사장님 우리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사장이 왔더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머리를 둔기로 경비반장이 때렸다고 그래요. 네. 둔기로 때려서 사람이 쓰러졌고 결국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짓밟고 뭐 이래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그 야산에다가 암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공범 2명하고 그러니까 지하고 3명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디에다 묻었냐 물어봤겠지 경찰이. 그러니까 어디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공장이 보이는 길에 우측으로 밭이 있을 거다. 뭐 걸로 가서 위치 강원도 평창이거든요. 네. 그 가보니까 실제로 딱 맞아요. 그거 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 공범 2명 얘기한 게 김 씨하고 서 씨예요. 김 씨는 46살, 서 씨는 49살. 네. 요 2사람하고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에 그 경비반장이 사장을 죽인 거고. 요 놈들을 경찰이 따라가니까 이제 네. 잡으러 가니까 2명 공범을. 네. 아니 죽인 거는 양씨 경비반장이고요. 우리는 시체만 옮겼어요. 그리고 시체 그 유기하는 거 공소시효 저희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딱 이놈들은 이제 뭐 그게 아마 변호사 조력을 받았거나 그랬겠지. 이제 이건 나중에 재판 과정에 또 나올 건데. 네. 여튼 양 반장이 죽고 나니까 거기다 뒤집어 씌우면 되겠다. 죽인 거는 그쪽으로. 네. 살인은. 그리고 네. 우리 둘은 사체만 갖다가 묻은 걸로 사체 유기한 거로만 처벌받으면 되겠다. 그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과 이 서가는 악을 쓰고 절대 죽인 거 아니다.
네. 반 양반장한테 다 떠미는 거죠. 죽인 거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시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양반장이 설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지목한 장소를요 포크레인으로 뭐 작업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팠대요 그 주변. 네, 근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대요. 그래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된 겁니다 이게. 네. 예,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진짜 굉장히 꼬이는 거예요 이건. 근데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양 경비반장이 자백을 했고 두 사람이 또 어쨌든 살아 있다 보니까 다시 기소를 하려고. 아니 이제 요 두 놈은 일단 구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양반장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두 명은 양반장의 진술에 의거해서 요놈들도 사체 유기한 것까지 인정을 했잖아. 네. 그러면 살인 사건이 연루가 된 건 명백한 거야. 본인들 둘이 그 얘기했으니까 죽이지는 않았지만 유기는 했다고 자백했잖아 두 사람이. 네, 네. 거기다 양반장의 진술에 셋이서 같이 죽였다고 얘기했고 그것만 가지고 시신은 못 찾았지만 시신 찾으면 그냥 바로 끝났죠. 그 상태에서 일단 검찰에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거예요. 신병 확보하려고 두 사람을. 근데 검찰이 안 해주죠 처음에는. 빨리 시체를 찾든지 다른 증거를 더 보강해라. 이게 애먹는 거죠. 이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증언만 있는 거니까. 증언만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근데 정말 교수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있습니다. 이때 언론 보도 막 나고 있었거든요. 이거. 그렇죠. 막 여기서 저도 찾아보니까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양반장은 나랑 같이 했던 사람은 2명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양반장은 죽어가면서까지 한 사람을 지켜주려고 그랬는지 몰라. 근데 이 신문 기사가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사람이 자수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4명인 거예요. 저 실은 저도 그때 가담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명이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양반장이 얘기 안 한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하나는 처음에는 망보는 안테나였어요. 안테나. 사무실 밖에서 망보는 사람이었고 양반장하고 김씨 서씨가 셋이서 때려서 살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망본 사람도 들어와서 보고 이제 어차피 공범명 들어가니까 자기도 또 가담한 거예요. 네. 이를테면. 그래서 이거는 4명인데 양반장이 그 사람을 빼준 걸로 보여요. 죽으면서까지. 왜 그 사람을 빼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언론 보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무지하게 고통을 받고 살았대요. 네. 본인도 양반장 이상으로. 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경찰에 저도 공범입니다 하고 자수했을 때 중풍이 걸려갖고 반신불수 상태였어요. 중풍 걸려갖고 그러면서 본인도 죄책감에 너무나 시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은 것도 네. 내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불치의 병이 걸렸다. 침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한 명은 자수한 거죠. 네, 그러면은 주범이었던 양 씨는 사망하면서 자기가 범행을 했다라는 걸 자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공범 2명, 서 씨, 김 씨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중풍이 있는 이 다른 사람은 맞다, 우리가 범죄한 게 맞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수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나는 막만 봤다. 그런데 나중에는 나도 솔직히 말해서 옆에서 같이 밟아버리고 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불입니다. 이불. 양탄자 같은 걸로 둘둘 말아서 같이 밟았다. 나도 그러니까 나쁜 놈이다. 나도 죽인 거고 다른 사람들도 나하고 같이 밟고 때리고 해서 죽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 4명 다 살인 사건에 가담한 것이다 하고 아주 이 사람이 상세하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체 유기만 주장하던 김과 서가 있잖아요. 네. 얘들을 거짓말이 확 깨져버린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그럼 영장 발부해야 요 정도면은 영장 신청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좋다. 종합적으로 인정된다. 영장 바로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 이게 구속영장은 나왔어요. 네. 하지만 이게 재판에 가서 이게 정황 증거만 있는 거지 과연 될 수 있을까? 승산이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거의 안 되는 걸로 간주하고 있을 때예요. 시신은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고 증언만 있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깝깝해진 거죠. 네. 그 뭐 시신 없으면 당연히 뭐 부검도 못하고 DNA 뭐 이런 거 관련성도 따져보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사건이 일어났던 경위들을 아주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 체크를 하게 돼서 진술도 제대로 해야 네, 돼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틈틈을 다 막 메꿔서 하나의 사건의 그 흐름들을 다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종합해 보면 지금 그러니까 아마 전부 분리신문했어요. 아, 하나하나 너는 저 방에서 따로 줘서 너는 이렇게 다 분리신문을 해가지고 그 진술서를 딱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 맞거든요. 네. 그 종합을 하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직원들은 그때 당시 진짜 강 사장한테 돈이 있었어요. 빌린 돈이 다 아마 4명이 합쳐서 1억 2천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억 2천만 원 우리가 갚을 테니까 사장님 좀 사무실로 와봐요. 라고 해서 유인을 했답니다. 그때 한 명이 사소한 사람 망본 거고. 망보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사장이 들어오자마자 머리를 둔기로 가격을 합니다. 그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해서 살해를 합니다. 근데 교수님 보통은 원한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폭행으로 여러 명이 린치를 하는 거잖아요. 죽일 거지. 이건 린치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린치는 그냥 때리고 폭력 정도지만 이거는 살해 목적의 어떤 폭력이니까 이거는 아마 내가 판단할 때는 2000년 당시에 네 사람이 합쳐서 1억 2천 정도면 큰 돈이에요. 그 돈을 왜 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종업원들한테 사장이. 근데 그 돈을 면탈하기 위해서 안 갚으려고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 사장이 아마 그 즈음에는 돈 내놓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감정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폭행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게 살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원한, 분노 이런 것들까지 표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이유 열망론하고 말이 안 되죠. 돈 그럼요. 빌려간 놈의 새끼가 돈 달라는 사람을 왜 때려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한테는 저 일말에 10원어치도 동정의 여지가 없고요. 네. 하여튼 이놈들은 죽이기로 계획을 짜고 그러니까 공모하고 네.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게 둔기로 머리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한 방 딱 때려서 사람이 죽나요? 그냥 쓰러지니까 그 이후로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이제 네 놈이 달라붙어 갖고 주먹으로 차고 발로 차고 밟고 이불 같은 데로 그 둘둘 말아가지고 지지 밟고 이 진짜 아주 잔혹한 범죄예요 이거. 응? 무슨 뭐 그리고는 같아. 그 죽은 사람을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야산에 갔다가 그 암매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유골을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유골은 못 찾으니까. 찾았어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분리신문 같은 것을 다 해서 결론은 그렇게 도출한 거예요. 네, 도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 씨의 경비반장 양 씨의 진술밖에 없는 거고 또 뭐 정황 증거. 자백한 사람의 정황 증거밖에 없고 입증한 증거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범을 분리신문해 가지고 정밀하게 있던 진술을 저 짜깁기 탁탁탁 해가지고 그 범죄의 전체 구도를 그려낸 거는 잘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정황 증거밖에는 없어요. 직접 증거는 없고 시신도 못 찾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진술 받아놓고 경찰이 살 길은 오로지 시신 찾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조금 아쉬운 건 뭐였냐면 실종 신고가 됐을 때 사무실에서 수표가 없어진 걸 발견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무실 안에서 지금 살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혈흔 반응이라든지 그걸 아무리 닦았다고 하더라도 좀 꼼꼼히 봤으면 증거를 채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때는 살인으로 딱히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실종이었잖아요. 실종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같으면 이게 2000년도잖아요. 지금 그쵸. 같으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나면 사무실에 어떤 물품이 없어졌다면 거기 누민을 뿌려요. 네. 근데 2000년도에 누민을 그렇게 흔하지도 않을 때고 맞아요. 누민을 뿌리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시신 찾는다고 뒤졌는데 그 인근의 야산도 그 좀 뒤져봤어야 되고 땅판 흔적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아쉬워요. 네, 사실 11년이나 지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범인도 그 묻은 장소가 밤이었기 때문에 뭐 그 인근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경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그 수사 어떤 그 다루는 형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이 지층에 그 땅에다가 시신을 묻잖아요. 그러면 영구히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신이 상당히 먼 곳까지 떠밀려가는 지각 현상 같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땅의 어떤 그 형질이라든지 지질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이 장소에 안 매장했다고 그래갖고 이 장소 팠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렇다고 넓게 더 다 팔 수도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산사태라든지 그렇죠. 어떤 홍수라든지 이런 11년이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참 네. 어려웠던 거죠. 네. 그렇지만 하여튼 경찰은 진술 증거만 가지고는 요놈들 그 재판에 회부해 가지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신 찾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팠대요, 그 인근. 근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네, 아마 가장 안타까웠던 게 수사팀이었을 텐데요. 근데 오히려 이 범인들은 잘 됐다, 시신 안 나왔네. 이거 그렇죠. 해볼 시신 안 만하네. 나온 게 얘들은 아마 구속된 상태에서 맨날 빌었을 거예요. 시신 제발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해볼 만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국민참여재판 한번 해보자. 그렇지. 이놈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당연히.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왜 얘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냐면 시신 안 나왔잖아. 네. 증거라고는 그 사망한 양반장 진술하고 자기들이 사치유기했다는 거 진술 자백한 거. 그다음에 자수한 한 사람의 어떤 진술 이거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에이씨 살해한 거는 끝까지 부인하고 사치유기한 것만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근데 사치유기는 잘 알다시피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네. 이제 처벌 못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거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치유기는 인정하고 가자 이거야. 근데 공소시효 없으니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면서 아마 변호사가 시켰겠죠. 그렇게 딱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니까 이게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 네. 설범식 부장판사가 이제 그 진행을 하는 1심이 시작된 거예요. 네. 이게 2011년 12월 2일 날 이제 재판 그 판결이 나게 네, 되는데 판결이 나는데 11월 28일과 11월 29일에 배심원들이 참여 재판을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11월 28일 날은요 아침,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20시까지 총 10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29일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오전 10시에 시작했는데 다음 날 30일 11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배심원을 9명으로 하는 건 살인사건 같은 거예요. 맞아요. 큰 거. 그다음에 7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9명으로 했어요. 이 9명의 배심원들이 이렇게 많이 회의한 적이 없어요. 11월 28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일 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 번 했어. 10시간. 거기서 결론 안 났어. 네. 그 다음 날 또 시작하는 거야. 이분들이 그 배심원 9명이 와가지고 아침 10시부터 그날 꼴딱 넘어갔어. 네. 넘어가고 그 다음 날 아침 11시까지 또 했어. 25시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월 2일이 됐죠. 네.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그 평결을 하는 겁니다. 평결. 사실은 12월 31일 날 평이 나왔으면 그날 네. 재판부에서 원래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많이 이틀 후에 발표하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 정리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좀 늦춰서 이틀 후에 우리가 판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늦춰집니다. 실제로. 아주 고심 끝에 이렇게 늦춰진 거예요. 네. 이 사람들 그 배심원들은 무슨 죄냐고 이분들 그냥 도시락을 싸다 놓고 보면서 그 읽으면서 도시락 먹으면서 25시간 연속 계속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재판부하고 배심원 합쳐서 10명이죠. 재판장하고 10명 결론이 사망한 공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즉 양씨, 네. 양가. 네. 그 사람도 죽었지만 나쁜 놈이니까요. 네. 그 양가 요놈의 그 어떤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 그런 유죄 취지, 이 평결을 내린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죄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량을 형량을 이제 매겨야죠. 네. 아까 자백했던.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 보고 자발적으로 중풍 걸려갖고 자백한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징역 4년 줬어요. 네. 참작 사유가 자백을 했고 또 중풍으로 투병을 했기 때문에 4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놈. 김씨, 서씨
김씨, 서씨, 요 네. 예, 끝까지 그 사체 유교만 했다고 범행 부인했던 두 사람. 네. 얘들한테는 그 1심부터 징역 15년 떨어졌어요. 15년 떨어졌어요. 그건 그 당시에는 유기징역 중에 최고형이에요. 15년이. 네. 뭐 요즘은 25년, 네. 20년도 떨어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유기징역으로는 15년이 최고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서가 그 김과 두 놈한테는 징역 15년이 떨어졌어요. 네.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 반성도 안 하고 얘네들은 네. 그다음에 유족한테 시신 찾아준다면서 돈을 요구했죠. 요게 아까 브로커 통해서 했던 놈들이 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경비반장은 다이렉트로 강 사장 형한테 전화해서 나눠 먹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이에 요 두 놈들 있잖아요. 김과 서가는 지들이 직접 전화 못 하니까 회사 직원이었었기 때문에 직접 못 하니까 브로커 브로커를 통해서 브로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가 그쪽 집안에다 연락해가지고 뼈 찾아준다고 그러고 보험금 나눠 먹자고 그래서 받으면 우리하고 반띵해. 요거 한 개 경찰 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소스가 브로커가 네. 얘기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유족한테 시신 찾아준다면서 돈을 요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엄중 처벌해야지 마땅하다. 근데 예. 저는 교수님 정말 신기한 게요. 비슷한 시기 2011년 4월이죠. 양 씨도 전화를 하고 이 사람들도 브로커를 이용. 돈이 급했어요, 놈들이 서로. 그런데 그 시기가 딱 맞았다라는 게.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그 즈음에 이놈들이 서로 궁했던 거예요. 돈도 궁하고 지들끼리 이거 빨리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망보험금 그 20억 있는 거 진짜 그 미련 못 버리거든, 범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20억 있다는 걸 이놈들은 알았잖아. 그러면 늘 지들 금고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머릿속에. 그럼 세 명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주고받은 거죠. 주고받고, 야, 이거 딴 사람 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번 뼈 찾아주고, 야, 어차피 뭐 한 10년도 넘었는데, 이제 뭐 가족들도 다 끝났는데, 뭐 사망보험금 받으면 자기들도 좋은데,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반띵하자. 지네 금고처럼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놈들도 노력을 하고, 브로커 통해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시기가 양 씨가 출소해서 얼마 안 됐었을 때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얘기를 하다가 아마 의견이 조금 뭐 안 맞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 씨는 직접 전화를 한 거고 이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브로커를 이용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15년이 떨어졌고요. 뭐 1심에서 15년이 나중에 대법원 가서도 확정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대법원 판단 시기를 그 이제 2012년 기준으로 하면 12년 끌어온 사건이 종결된 거예요. 12년. 2000년에 발생했던 그러니까요. 사건이. 예, 2012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그러면 양씨는- 2012년도에 15년 받았으면 이 새끼들 2027년에 나오나요? 두 놈. 그쵸? 아, 네. 예, 저 산수 잘해야지. 저랑 교수님이랑 2000 사수 너무 못해. 27년. 이 문과 계열 머리라요. 이 수치에 아주 그 둔감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수학만 없었으면 서울대학 갔어. 진짜요. 저는 암기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정말 대가였어요. 저는 대가. 전 영어만 없었으면. 영어만 없었으면 아, 네. 난 영어는 곧잘 했는데. 저 영어 듣기 평가를 받았어요. 왜 산수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교수님, 네. 수학과 헛소리고요. 산수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윤희하고 나하고 못하는 거는 산수를 못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수학보다 산수가 더 어려울 때가 많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조금 말을 빗나갔는데요. 예, 하여튼 그러고 이제 그 죽은 양가는 죽었으니까 공소권 공소권 없음이 되는 공소권 겁니다. 없음 됐죠. 네. 이 사건은 그래서 내가 생애 끝에서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맞지요, 그렇죠? 네. 생애 끝에서 그나마 나쁜 짓 많이 하고 뭐 분명히 지옥 가가지고 지금 저 허벌나게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지도 매일같이 두드려 맞고 짓밟히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양가도. 네. 그렇지만 어찌됐건 마지막이라도 일말에 손톱만한 양심을 가지고 사실대로 자백을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다행인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가지 정도는 끝까지 죽으면서 거짓말하는 거면 묘해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 사실 석연치가 않고요. 두 번째는 다른 한나의 공범에 대해서도 일단 숨겼다라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또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국민참여재판 아니더라도 이거는 유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죽은 양반장 그 사람의 진술 하나만 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진술을 보강하는 자수한 또 다른 그 중풍 걸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이 말 그대로 두 사람은 생애 끝자락에 선 사람들 둘이 너무나 평생 동안 사람 죽여놓고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서로의 증언을 서로 보강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 경우라면 이거는 내가 볼 때 국민참여재판 아니라 뭘 가도 인정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시신 못 찾았어도.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그 죽었던 그러니까. 사장이 떠오른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지가 그게 양심이에요, 그것도. 네. 물론 뭐 그 양심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새끼한테 양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책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아도 늘 그 죽은 강 사장이 떠오른다. 하여튼 이 사건은 시신은 결국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지만 그나마 이 사건의 진실이 영원히 묻히진 않고 네. 사건의 어떤 진상은 밝혀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저는 형량 보면서 사실 뭐 그 마지막에 자백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망을 받고 뭐 사실 자백한 것도 있는데 죄수의 딜레마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분리신문하니까 죄수의 딜레마 온 거죠. 그러면서 자백한 사람들은 오히려 형량이 낮고 또 이제 부인했던 사람들은 형량 높게 받고 어떻게 보면 자백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두 번째 중풍 맞아서 이 자수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김가하고 서가 구속할 때 그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재판할 때 12월 2일 날 재판할 때 법정에서 거기서 구속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징역 4년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협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나왔겠네요. 4년이면. 그렇죠. 그 사람은 나왔죠. 네. 이게 이제 그 강원도 평창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생애 끝에서. 네. 진짜 교수님 하고 요즘에 최근에 이런 사건 많이 해서 그런가요? 하늘은 정말 있어요. 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오늘도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